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아파트 재도장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가? 일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를 기획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예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 대표분들께서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결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 KCC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후에 아파트 도장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외벽 시공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인트가 칠해지기 전에 오염된 부분이라든지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처리라고 합니다. 사전에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고압 수세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 외관의 상태가 좋은 아파트들은 고압 수세척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아파트의 몰탈, 시멘트 몰탈이 탈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탈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크랙이 간다고 해서 아파트에 치명적인 하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콘크리트 외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크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크랙이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표시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랙을 보수하고 그리고 약해진 부분은 바인더라는 보강제를 통해서 표면을 보강해주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외부 도장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도장공이 외부 도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부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래픽 도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재도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공정으로 외벽이 도장이 되게 되고요. 자, 부위별로 통상적으로 아까 5에서 7년 주기로 아파트 재도장을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도색이 되고 신축 이후에 또는 재도장 이후에 4년, 5년 지나가면서 이런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크랙이 가고 페인트가 균열이 가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아파트 재도장을 실시해야 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표면에 크랙이 가면서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직사광선에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저런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외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아파트 재도장 공사 주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탈락이 된 부분들이 있죠. 탈락이 된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리고 탈락된 도막을 걷어내고 그리고 저희 KCC에서 추천드리는 방향으로 재도장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곰팡이가 난 핀대도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최상층에 굉장히 누수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까맣게 곰팡이가 핀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장을 하시게 되면 말끔하게 새 아파트처럼 도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 도장되는 건물 외벽에 도장되는 페인트들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도장을 하게 됩니다. 2급 도료부터 실리콘 발수 도료, 실리콘 수성 페인트까지 그레이드별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어떤 재료를 쓰시게 될지는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고급 제품입니다. 실리콘 수성도료 수프로 네오실 플러스라는 제품이 저희 KCC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도장을 했을 때 재도장 기간을 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년을 본다는 얘기는 9년의 기간 동안 특별하게 색상이 많이 변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품 전체적인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기간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2급 도료를 제일 보급품으로 2급 도료와 1급 도료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그 저가품으로 못 쓸 제품들은 아닙니다. 싼 맛에 쓰는 제품은 아니란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KS 2급, KS 1급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해 놓은 페인트에 대한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도 품질은 우수합니다. 다만 고급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색상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들입니다. 우수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장되는 그 색상 유지하는 그 기간을 한 4에서 5년, 5에서 7년 이 정도로 그레이드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급 발수도료, 수프로 KS 1급 발수도료는 발수라는 개념은 방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발수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고어텍스 스키복이라든지 등산복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은 막아주고 비나 눈에 대한 그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수 안에 내부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나는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출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스키복 또는 등산복이라도 고어텍스 제품들은 좀 비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아파트에 도장이 된 이후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내부로 수분이 유입이 되고 그 수분을 배출해 주려고 합니다. 배출을 해야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이 도막이 그 수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발수 성능이 탁월하죠. 1급 발수 도료는 발수 성능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수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죠. 물론 페인트가 완벽하게 막아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수분이 인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도막 성능이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능에 특화된 도료가 스프로 KS 1급 발수 도료고요. 우측에 있는 최고급품 스프로 네오실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수지를 이용해서 그 장기적인 색상 유지력을 구현을 하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발수 성능은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품으로 저희가 스프로 네오실 플러스. 과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적용이 안 됐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그 우수한 자재를 쓰고 싶어 하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